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준석, 국민의힘 이준석이 과연 이 사람이 와서 정권 교체를 방해하러 온 세력의 일부인가? 지금 이런 유령 같은 소리가 지금 바닥에 나듭니다. 드디어 SNS, 소위 이준석이가 시행했던 SNS 정치, 그저 공격, SNS로 공격, 그것도 타인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정권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반대파를 공격을 해온, 자기 정치를 해온 이준석에 대한 준엄한 지금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대표, 이준석 대표 핸드폰을 뺏어달라, 이런 국민청원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이 국민청원까지 이렇게 등장한 이 발단은 말이죠, 제2차 전당대회 직후에 이어진 청년층 탈당 러시 진실공방이었습니다. 즉 지난 5일 제2차 전당대회를 통해서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의원을 누르고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자 이에 반발한 2030 당원들이 잇따라 탈당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가 있죠. 당 일각에서는 과장된 수치라는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난 8일 언론을 통해서 중앙당 집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제2차 전당대회 종료로부터 현재까지 확인된 탈당자 수가 40명이 전부다, 이렇게 말을 했고, 청년층 탈당 러시는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김재원 의원은 최고위원으로서 당의 어떤 조그만 문제라도 이 지금 시기가 미묘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가는 것을 이렇게 축소하려는 그러한 생각, 그건 당연한 겁니다. 지도부로서는 당연히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되고 당을 보호해야 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이 한 말은 아주 상식적인 행동이었죠. 그런데 이거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나가자 이 소위 준석이라는 사람이 당 파괴 용어를 사용은 하지는 않았지만 아주 바로 김재원 의원을 공격을 했습니다. 40명이 아니고 1000몇백 명이다. 당대표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물론 당 파괴적인 의도로 하지는 않았겠죠만은 이 민감한 시기에 당대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온당한 것입니까? 윤 후보 캠프의 윤희석 공보특보도 같은 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가서 평소 당원 증강률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당 관계자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대표가, 이준석이가 2030 조롱하지 마라 하고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2030의 대표자인 양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놀라운 하나의 반전의 그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저께 오마이뉴스라고 아시죠? 좌파 신문입니다. 좌파 오마이뉴스가 리얼메타, 우리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이름 있는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조사를 한 결과 윤석열이 지지율이 거의 11.9%나 이재명을 따돌렸습니다. 1위 한 건 이미 잘 알 것입니다. 지금 그거의 내용 중에서 청년층이 얼마나 증가했나? 무려 청년층이 서울에서 23%나 폭등했습니다. 상승폭이 23%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상승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준석은 그걸 싹 감췄습니다. 얘기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거, 탈당 러시와 더불어 입당 러시가 또 있었습니다. 입당이 무려 몇 배나 더 많이 입당을 했습니다. 전당대회 바로 직후에. 그러면 이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준석은 다 감췄습니다. 감추고 탈당한 청년 2030이 1000몇 명이다 하고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2030을 조롱하지 말라. 당 인사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딱 보는 순간 아, 이 사람은 국민의힘에 들어온 목적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들어온 그런 사명감이 있는 게 아니고 전혀 거꾸로다. 이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자기가 당대표라면 지금 이 민감한 시기에 설령 천 몇백 명이 나갔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침묵을 지켰든지 탈당을 뭐 이렇게 얘기하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숫자를 정확하게 얘기했든지 예를 들면 입당도 이만큼 했다. 이 얘기를 당대표가 알면서도 안 한 겁니다. 입당이 무려 6천여 명 이상이 입당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청년들이 또 많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더욱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마이뉴스가 리얼메타에 의뢰해서 나온 거기에 의하면 2030 숫자가 아주 상승폭이 커가지고 20대가 무려 23%나 치솟았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러한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판에 20대가 23%가 상승폭이 올라갔고 30대는 10.5포인트나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상승폭이 크다고 오마이뉴스가 2030의 상승폭이 윤석열 후보가 크다 이렇게 냈는데 이런 소리는 딱 감췄습니다. 이것이 당대표입니까? 이준석이 과연 정권교체를 깨러 온 유령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엑스맨이냐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엄청난 지금 분노의 화산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청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청와대에다가 자기네 2030이란 청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청와대 청원까지 했겠습니까? 핸드폰 뺏어라. 누구 핸드폰? 이준석 핸드폰을 뺏어라. 이겁니다. 이준석 핸드폰을 뺏어라. 청원 등장했습니다. SNS 정치를 하면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준석 드디어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난 셈입니다. 그 실체 과연 무엇일까요? 결국 이제 2030을 조롱한다 하면서 자제를 해달라 뭐 이러는데 마치 자기가 2030 대한민국의 대표자있냐. 아니 그런 사람이 그래 10년 동안 3번이나 특권 계급만이 누릴 수 있는 혼자 단독 단수공천으로 서울 노원병에서 3번이나 국회의원 나와서 떨어졌습니까? 그게 2030의 실체입니까? 그러니까 2030들이 대노한 겁니다. 이준석 당신이 2030의 대표자 아니야? 이제 이런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청와대까지 이게 청원을 할 정도면 이거 왜 그러겠습니까? 이 대표가 이렇게 이제 뭐라고 했냐면 페이스북에다가 3건을 연달아 올렸는데 공개적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첫 번째 게시물에서 무엇을 위함인지 알 수 없는 조롱과 역선택 주장으로 폄훼하면 돌아올 것은 역풍밖에 없다. 국민의힘을 지금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이거 파괴하는 운동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 실망한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지향점을 제시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한 다음에 2030 탈락자가 40명 남짓이라는 허위 정보를 유통하는 의도를 모르겠다. 심기경호하는 것도 아니고 왜 방송 나가서 내용도 정확히 모르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 심기경호를 하는 누구를 윤석열을 심기경호하는지를 모르겠다는 생각이 담긴 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윤석열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렇게 2030을 조롱해서 얻고자 하는 정치적 이득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서 불쾌감을 강력하게 나타냈다고 이렇게 언론은 표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당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당대표는
있는 결함이 있어도 숨겨줘야 되고 할 판인데 탈당이 40명이 아니다. 천몇 명이다.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죠. 그런데요. 입당 러시가 지금 있었다는 걸 딱 감췄습니다. 그러면 당대표는 우리에게는 나가고 들어오는 것은 항상 있는 법인데 입당하는 사람이 거의 6천여 명이 이렇게 입당하고 지금도 막 폭발적으로 입당하고 있다. 이 지금 그 사실이거든요. 그걸 얘기를 딱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해당을 시킨 거, 당을 해친 겁니다. 당의 내용을 갖다가 해쳤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결국 해당행위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공개적으로 그리고 말이죠. 후보를 갖다가 단일 후보가 지금 나왔는데 네? 이 후보를 모욕하는 거 심기경호하는 것인가? 누구를 심기경호해요? 윤석열을 심기경호하느냐고 김재원 최고위원을 공격하는 겁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청년 2030 하도 공격을 하니까 뭐 479니 해가지고 뭐 7% 9%밖에 안 된다 뭐 하면서 이 경선 중에 이 홍준표 후보가 무슨 이렇게 좀 청년 후보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가 인기가 좋으니까 그걸 좀 비판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오마이뉴스에서는 말이죠. 오히려 어저께 발표가 됐습니다. 오마이뉴스에 발표됐습니다. 리얼미터 그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 오마이뉴스 내용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11월 2주차 리얼미터에 의뢰한 이 결과가 이재명보다 11.8%나 윤석열이 급등해서 46.2%가 돼서 앞질렀다. 이재명은 34.2%밖에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했고 여기에 이 다음에 20대가 23.0%로서 상승폭이 상당히 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0대는 10.5%에서 상승폭이 컸다. 11월 2주차 리얼메타 소위 오마이뉴스가 1주 2주마다 이렇게 매주 이렇게 발표하는데 이런 것을 했고 정당도 43.6%로 역대 최고치를 달했다. 국민의힘. 네. 또 민주당은 29.7로 드디어 30%가 깨지고 20%로 내려 주저앉았다. 이런 내용이 어저께 오마이뉴스에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이게 이 정권 교체에 얼마나 좋은 소재인데 이거를 발표를 해도 부족할 텐데 이런 건 다 감추고 2030 조롱하지 마라 탈당했다 40명이 아니고 천몇 명이 탈당했다 하고 외치면서 조롱하지 말라 하면서 자기가 마치 정말 당 파괴자의 상징처럼 드디어 마각을 드러냈지 않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가 본능적인 부분이 튀어나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 제가 처음부터 우려를 했어요. 전 아니다 이거야. 저 당대표 아니다 이거야.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소위 역선택이라는 이 이준석 때문에 역선택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자, 당대표 선거하는데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국민 여론이 얼마나 높았습니까? 비율이. 당대표 비율이. 이제는 완전히 없애야 됩니다. 당은 당심이 중요한 거지. 당대표는 당심이 중요한 거고. 아니 정의당이 예를 들면 정의당이 전체로 이렇게 해서 투표를 해가지고 만약에 한다면 정의당 진보당을 갖다가 깨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막 들어가지고 마음대로 반대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대표도 마음대로 갈아치울 수 있고 이런 우려가 있다. 소위 의혹이 많이 증폭이 됐었습니다. 이준석이야 이런 식으로 소위 역선택의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많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럴 수가 없다라는 의혹이 얼마나 증폭이 됐었습니까?
바로 역선택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고 그 피해를 받은 사람이 다른 후보들입니다. 예, 역선택, 역선택. 그런 소위 의혹을 가져다 준 소위 이준석 대표의 좀 깨운치 않은 의혹. 과연 누가 저렇게 갑자기 표몰이가 돼서 여론조사에서 이준석이가 돼야만 했을까? 이걸 계속 의혹의 꼬리가 도달했습니다. 의혹. 의혹이라고 했습니다. 의혹. 네. 자, 결국 이렇게 윤석열을 디스하는, 간접적으로 디스하는 모습으로 드디어 자기 자신이 이렇게 커밍아웃 한 겁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이준석의 공개적인 행보에 대해서 일부 보수 지지자들이 게시글을 하단에다가 이 청와대 청원 글 하단에다가 달고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 관련 페이스북 게시물 하단에는 당 대표인지 정치평론가인지 모르겠다. 이런 말. 또 언론의 조심스러운 발언을 기대한다. 굳이 구체적인 탈당 인원의 대표가 나서서 언급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등의 댓글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준석과 한 네티즌은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 한 누리꾼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방송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굳이 논란을 부추길 필요까지는 없어 보인다. 그냥 당사자에게 말로 직접 전하면 될 문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준석이가 모르는데 왜 댓글을 다는가 하고 의문을 표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모르면 모르는 사람이 조용히 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의 핸드폰을 뺏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한 겁니다. 이준석 당대표의 스마트폰을 뺏어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 글, 청원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0대 서울에 사는 청년이다. 네. 아유, 죄송합니다. 한때 나도 이준석 지지자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준석과 윤석열을 지지하기 위해 국민의힘 당원 가입도 했다. 그렇지만 그는 우리를 철저히 배신했다. 이준석은 우리를 철저히 배신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SNS 정치를 강하게 문제 삼으면서 당대표가 되고 윤석열, 원희룡 등 유력 대선 주자들에게 매일같이 키보드 배틀질을 했다. 배틀질한 거는 싸움질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이 맨날 토론 배틀 하니까 아마 이준석의 특기가 배틀이라 생각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키보드 배틀질을 했다. 누구에게? 윤석열, 원희룡 등 유력 대선 후보들에게. 2030 일부 자신들의 지지자들을 선동해서 일부 자신의 지지자들 2030 지지자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다수의 상식적인 2030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국민들을 엄청나게 실망시켰다. 갈등 과정을 자신의 SNS에 매일 떠벌리면서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망쳤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그가 스마트폰으로 대한민국 정치사에 끼친 해악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하다. 대한민국 평화를 위해 이 대표의 스마트폰을 압수하고 그의 모든 SNS 계정을 강제 탈퇴시켜 한국에 사는 2030 상식적인 젊은이들에게 더 이상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막아달라.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해당 청원이요. 개최 당일 오전 10시 기준 5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얻었습니다. 사전 동의 100명 이상 기준을 충족해서 현재 공개 검토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공개는 안 돼 있습니다. 아마 공개를 못하도록 또 이준석이가 또 어떠한 조치를 하고 싶어하는 유혹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러한 내용이 있었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제기입니다. 뭐냐? 이준석이 당대표로서
물러나 달라는 이런 내용성이 숨어 있지 않겠습니까? 한편 이 가운데 과거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진중권 교수 발언이 이렇게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진 교수가 지난 8월 JTBC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캠프들이 싸우면 중간에서 대표가 말려야 하는데 대표가 나서서 캠프들과 싸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중권 교수가 왜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캠프들이 싸우면 중간에서 싸움을 말려야 되는데 이 대표는 말려야 되는데 오히려 대표가 나서가지고 어떤 캠프들과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캠프들. 어떤 캠프겠습니까? 그가 싫어하는 사람 캠프가 우리가 나타날 때는 원희룡 캠프와 윤석열 캠프 두 캠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원희룡 녹음 테이프니 뭐 이런 거 까발리고 해가지고 이준석이가 얼마나 말썽을 피웠습니까? 또 윤석열 지금 후보를 얼마나 디스하고 오늘날 이 순간까지도 디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당대표입니까? 그러니까 신중권 교수가 지난 8월 달에 JTBC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캠프들이 싸우면 당대표가 말이지 말겨도 부족할 텐데 대표가 나서 어떤 특정한 캠프들하고 싸우고 있단 말이지. 에? 이게 말이 되느냐는 뜻이죠. 스타의식이 너무 강해서 자기 개인 정치를 한다. 자기 개인 정치를 한다. 정치를 일종의 컴퓨터 게임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시간은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준석이 있는 한은 정권 교체가 영원하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한다면 이제 이준석에 대한 최고위원회라든가 전국위원회를 열어서라도 그를 당에서 출당시키는 문제를 거론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문제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정권 교체가 이렇게 어려운 당대표라는 사람이 어디서 숨어들어서 이렇게 당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정권 교체에 왜 이렇게 저항하고 있고 왜 당 최고위원을 모욕하고 당 인사들에게 조롱한다는 2030을 조롱한다니 등등 해가지고 당을 분란을 만들고 이럽니까? 오죽하면 진중권 교수가 지난 8월 성견지명이 있죠. JTBC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그분은요 정확한 그것이 없으면 얘기 안 하는 분이잖아요. 캠프들이 싸우면 중간에서 당대표가 이렇게 말려야 하는데 대표가 나서서 어떤 캠프들하고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스타일식이 너무 강해가지고 자기 개인 정치만 한다 이거죠. 정치를 일종의 컴퓨터 게임으로 아마 이해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오늘에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성견지명이 있었던 말인지 저는 진작부터 이준석 대표의 석연치 않은 부분을 제가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금 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에 대해서 위험한 정말 지금 위험한 길을 지금 국민의힘은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